의사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킨슨 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의 김영은입니다. 대전의지대학교 병원의 장미입니다. 네. 성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요, 파킨슨 병이 무엇이다라는 개요 정도만 아주 감질맛 나게만 알려주셨잖아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드린 것들이 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자분들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증상부터 사실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실 줄 알고 실제로 파킨슨 병은 딱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증상일까요? 장미 선생님. 네, 그런 거를 이제 운동 증상이라고 예. 했고,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짧게 언급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교수님들이 약속드리겠죠? 네. 네. 자신감이 네. 없어가지고. 네, 그럼 지금부터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까는 아는 척 하느라고 제가 좀 가만히 있었지만 운동 증상이라는 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운동 증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운동 증상이라는 거는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을 통칭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파킨슨 환자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진단의 주가 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나요? 네,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미리 파킨슨 병의 운동 증상의 키워드 4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킨슨 병 운동 증상의 4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서동, 두 번째는 근육 경직, 세 번째는 안정 떨림, 네 번째는 보행 장애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파킨슨 환자분들은 서동, 근육 경직, 안정 떨림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진행이 되면 보행 장애까지 동반이 되게 됩니다. 네. 운동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먼저 키워드별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서동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느린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몸 전체가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인 증상도 있는데요. 우선은 뭐 손의 움직임부터 작아지는 걸 많이 느끼시는데요. 예를 들면 손가락을 2개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최대한 크게 빨리빨리 해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이 자체도 느리지만 점차 폭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점차 작아지고 손을 양쪽으로 흔들어 보세요 하는 것도 점차 느리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리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그렇고 특히나 이제 글씨를 쓸 때도 글씨가 컸다가 점차 작아지는 글씨체가 보이게 되는데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점들이죠. 파킨슨 환자들의 얼굴 표정이나 발성도 특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한 느낌인데요. 그래요?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이 얼굴의 이렇게 움직임이나 눈의 깜빡임이나 이런 것들이 훨 줄어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면을 쓴 것 같은 이제 얼굴이 다 가면양 얼굴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말을 하다 보면 점차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형태고 말의 톤이 억양이 별로 없어져서 이렇게 모노토너스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근육 경직입니다. 또 보충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팔다리 근육은 저희가 접었다 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인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가 되는 그런 거를 근육 경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불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수의적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파킨슨 병이나 운동 질환들은 다 불수의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파킨슨 병에 걸리면 내 몸이 내 근육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육 경직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보통 환자분들이 경직을 느끼는 증상으로는 네. 막 조인다,
땡긴다, 아니면 아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근육 경직은 의사 진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 정도로 느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환자들을 진단을 할 때 근육 경직을 진단하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성윤 교수님 팔 좀 아,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힘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힘을 빼라고 하고 네. 저희가 이렇게 저항감이 얼마나 있는지 아.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보면 뚝뚝뚝뚝 끊기듯이 느껴지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지는 강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톱니바퀴 강직이라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들이 강직이 있구나 없구나를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안정 떨림은 무엇인가요? 이게 안정 떨림은 손이나 다리나 아니면 얼굴, 특히 턱 같은 곳에 이제 떨림이 생기는데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떨림을 얘기할 때 뭘 하려고 그러면 떨린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파킨슨 환자들은 반대로 넋 놓고 있으면 떨립니다. 내가 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딴 거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 막상 손으로 뭔가를 집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떨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시에는 떨리지 않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 예를 들면 걸을 때 같은 경우 우리 손에 이렇게 힘을 안 주고 그냥 걷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그때 가장 잘 떨리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아니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희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자,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떠는 분들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가요? 이런 것도?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떨었다면 네. 저희가 본태 떨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개 우리가 오래 흔히 떨었어요. 그러면 그게 본태 떨림이죠. 본태 떨림이구나. 보통은 한 60% 정도는 가족력이 있고 우리가 수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수전증. 있잖아요. 네. 손에 오면 수전증, 머리 떨면 챗머리, 이게 본태 떨림입니다. 네네네. 타고난 떨림이고 이 보통은 가족력이 있으시고 술 좀 취하면 떨리는 게 또 좋아지세요. 이런 그렇군요. 것들은 본태 떨림이고 그 외에도 약 먹어서 떨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서 떨리시는 분도 있고 내가 너무 긴장해서 떨리시는 분도 있고 이런 생리적으로 항진된 떨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림의 원인은 아주 많은데 실제로 이런 대부분의 이런 떨림은 손을 쓸 때 떨리는데 파킨슨 환자들은 손을 안 쓰고 넋 놓고 있을 때 걸을 때 이럴 때 떨린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안정 떨림이라고 떨림이라고 하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파킨슨병의 보행장애라고 있었는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파킨슨 환자의 보행장애는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랑 후기 쪽에 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봤을 때 환자가 이렇게 좀 무정하게 걷고 또 팔을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파킨슨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다 딱 붙이고 걷는다거나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한 다리를 좀 이렇게 질 이렇게 끌면서 걸고 보폭도 좀 쫑쫑쫑쫑 좁아지는 그런 보행장애가 초기에 보통 나타나고요. 이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환자가 동결보행이라고 해서 다리가 잘 안 떨어지는 보행이 생길 수가 있고 다다다다닥 갑자기 빨라지는 가속 보행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행 장애들이 환자들한테 넘어짐의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 불균형이나 동결 현상 그리고 가속 보행 이런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자세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걸으니까 자꾸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돼서 가다가 콩 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요. 보폭도 쫑쫑쫑쫑 좁아지니까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걸리지도 않았는데 꽝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방향 틀 때 그때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동결 현상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다리가 잘 안 떨어져서 환자분들이 이제 신호 기다리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순간 불이 들어오면 가려고 딱 했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쿵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속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걷다 보면 갑자기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빨라져서 그거를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쿵 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보행 장애들이 생기게 되면 거의 다 파킨슨병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보행장애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걷게 해주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보행에 관여합니다. 뭐
다리의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또 그걸 움직이는 척추신경이라든가 뇌신경 그래서 모든 온갖의 머리에 생기는 많은 질환들이 다 보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척추에 생기는 병들, 근육에 생기는 병들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병에 의한 보행장애랑 이런 질환들에 의한 보행장애는 패턴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려면은 이제 조금 전문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한 보행장애인지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여은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치매같이 인지 저하가 있는 분이라던가 자율신경계나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있는다던가 아니면 약물을 드시고 있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런 게 복합적으로도 나타나고 아니면 이렇게 그것만으로도 또 그런 보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있다고 하면 파킨슨 이게 아니라 김여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전문가에게 진료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시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 초기 파킨슨 환자들은 넘어지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는요? 초기에는 넘어지는 증상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중기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이 자세 불균형이 생기고 넘어지시고 하시는 증상들이 생기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앞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동결 현상이 생겼을 때 가속 보행이 생겼을 때 잘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은 동년배에 비해서는 한 9배 정도 더 많이 넘어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파킨슨 환자가 한 번 넘어지는 거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한 60% 이상 되고요. 실제로는 39%는 근 40% 가까이는 반복적으로 넘어지신다고 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지시면은 아무래도 골절이나 그럼요. 뇌 외상이나 이런 이제 손상으로 넘어가실 가능성이 높아서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10번 잘 걸으시는 것보다 한 번 안 넘어지게 조심하셔서 보행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다가 중기쯤부터는 넘어지지 마세요. 맞아요. 다치시지 마세요. 어.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는 패턴을 조금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환경적인 거부터 조금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넘어지면 그 낙상과 그러니까요. 골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우선은 안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 같은 경우는 조금 밝아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좁은 곳에서 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좁은 통로 같은 경우에는 짐 같은 걸 좀 치워서 이렇게 좀 넓게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잡을 수 있게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결 현상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뭔가를 봤을 때 훨씬 더 보행이 호전이 되고 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행을 좋게 하는 팁이 있는데요. 요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보행 동결이 있는 분들 옆에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해주시면 좀 더 걷는 게 수월해지고요. 네. 또 옆에서 이렇게 큐를 준다고 하죠. 이렇게 한번 딱 쳐주면 그거에 또 한 발짝을 뛰기 시작하면 이제 잘 걷게 되고 집안에서는 이렇게 선이나 점을 이렇게 찍어두면 그거를 시각적인 큐로 인해서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자분들이 이제 한 발짝만 뛰면 잘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만약에 짚고 계신다? 그럼 지팡이 한번 빵 차라. 그리고 아니면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발 앞에 두고 이걸 한번 넘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게 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보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쉬어가는 코너인데요. 네. 스피드 퀴즈 코너입니다. 스피드 퀴즈요? 예, 네. 이건 저희 교수님들과 제가 질문을 하고 한희경 씨가 맞추는 누가요? 제가요? 예, 맞추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날벼락에 진행하려면서요. 일반인 한희경 씨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이걸 저희가 네네. 확인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예. 일반인의 명예를 걸고 예. 열심히 맞춰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네, 쉽게 내주세요. 동작이 느려지고 글씨를 쓰면 점점 작아지고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서동! 네. 딩동댕 정답입니다. 환자가 팔을 제대로 굽히고 뻣뻣하다 그러고 조인다고 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뭘까요? 근육경직! 딩동댕 맞아요. 정답입니다. 세 네. 번째,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렇지만 막상 손을 갖다 대면은 괜찮아집니다. 안정떨림!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한희경 씨 대단하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무슨 노래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아까 파킨슨병 환자들이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파킨슨 환자분들에서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구음 장애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험을 한 90%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도 느려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억양이 있질 않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조가 없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병의 진행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킨슨 환자들이 발성을 할 때 좀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파킨슨 환자들의 이런 구음 장애가 이제 들이마시는 공기를 덜 마신다거나 아니면 내쉴 때 갑자기 확 내쉴 때 그럴 때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호흡 훈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내쉬기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천천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한 이유가 안 움직이거든요. 혀랑 입이랑 잘 네. 조화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구음 장애가 올 수가 있어서 입을 크게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얘기하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고도 사례도 자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파킨슨병 환자는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를 이제 삼킴 장애라고 하고 보고에 따라서는 20%지만 심하게 아주 진행된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발음 장애랑 삼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발음 장애가 심해지면 삼킴 장애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음식을 계속 입에 물고 제대로 씹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음식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입에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례가 걸리고 결국은 이제 폐렴까지 오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요, 환자분들이 몸무게도 많이 줄고 영양 결핍이 그렇겠다. 생기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약이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는 증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식 먹는 방법들을 상당히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삼킬 때 고개를 뒤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좀 당겨서 삼키는 게 훨씬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합니다. 또 단순히 그냥 액체류보다는 약간 찐덕찐덕한 형태로 먹어주는 게 삼키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하거든요. 또 만약에 이제 젓가락으로 먹거나 뭐 이런 세밀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빨대나 수저 같은 걸 이용해서 드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는 것도 봤거든요. 원래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파킨슨 환자들한테 흔한 증상입니다. 보통 한 50에서 80% 정도에서 이걸 경험을 하게 되고 여자보다도 남자분들에서 좀 더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여기 턱까지 이렇게 조금 흘리는 그 정도인 환자분이 많지만 한 30% 정도에는 이제 손수건 없이 여기 옷이 다 젖는 그렇게 심한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거는 아까 김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킴이 잘 안 되고 이제 말기로 가면 입을 좀 벌리고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점점 많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침 흘림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상당히 당혹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치료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치료법으로 이제 약물 치료로는 항콜린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입을 마르게 부작용으로 입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방을 하는데 이제 저희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서는 노인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인지 저하도 발생하게 하고 소변 문제도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조금 사용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혀 밑에다가 국소적으로 약 같은 걸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분들이 의식적으로 침 삼켜야지 한번 꿀꺽 의식적으로 계속 삼키는 연습을 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하는 파킨슨병의 모든 것. 오늘 두 번째 시간 운동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희경 씨 어떠셨어요? 운동 증상 많이 이해하셨어요? 제가 100점 맞았잖아요. 이제 완전 그러게요. 마스터한 느낌인데 네. 저 같은 일반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신 두 분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이해하셔야만 이게 병과 관련된 부분인지 의사에게 물어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 광범위한 증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파킨슨의 운동 증상을 다루면서 이제 주변에서 보통 파킨슨 진단이 이렇게 1, 2년 있다가 모시고 오거든요. 증상이 있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이제 이런 증상을 알게 되면 우리 아빠가 이런데 우리 엄마가 이런데 한번 모시고 갈까 하고서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킨슨은 초기에 진단하고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분과 의사분들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정말 많은 게 궁금하지만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저희 파킨슨 TV에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